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우리 이제 엔지니어들이 보통 보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있으면은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 창업을 해가지고 직접 그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또 잘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재무제표죠. 물론 어떤 경영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이제 국가에 또 세금을 내기 위한 그런 자료로도 쓰이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기술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시장이 이제 우리 회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국가의 어떤 지원이나 어떤 이제 국가의 어떤 체계 속에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환경이나 예를 들면 어떤 뭐 법적인 어떤 이제 환경, 그다음에 이제 뭐 경쟁자들, 그다음에 이제 뭐 주주들, 이제 이런 어떤 투자를 해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뭐 그런 관심사들,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이제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이제 좋은 제품만 이제 뭐 열심히 만들었는데 시장에 내놓으니까 뭐 아무도 사지도 않더라,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들이 이제 어떤 자기 기술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만일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제 좀 꿈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면은 이제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한 20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잠시 이제 좀 창업을 이제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창업을 준비하면서 한 10년 정도 이제 좀 이 공부를 하면서 준비했던 그 자료를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이 개념만 좀 소개드리고, 이제 요 자료는 제 블로그에 이제 이렇게 그대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따로 이제 뭐 유튜브나 요즘은 이런 게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좀 뭐 주식이나 이런 관련해가지고 재무제표 보는 법도 설명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제 설명이 된 자료들도 많은데, 사실 이제 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회사를 경영을 하고 창업을 하고 경영하려고 그러면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제 하게 되면은 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런 경영이나 이런 재무제표 관련한 어떤 그런 교육을 또 실시를 이제 정부에서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업 지원센터 이런 데서 이제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좀 관심만 가지면은 사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좀 이런 지식을 어떤 경영에 필요한,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는 사실 아주 전문적인 지식까지 깊숙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경영자가 사실 그런 어떤 뭐 회계 관련한 전문 지식을 사실 뭐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어떤 실무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경영의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어떤 개념적인 내용들은 사실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좀 창업 준비를 하면서 이제 경영이나 이런 뭐 회계, 무역 관련 이런 이제 책들을 사가지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이제 좀 좋은 자료 찾고, 그 다음에 또 서점 가가지고 책 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자료를 좀 틈틈이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공부한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 이제 여기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관한 유용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걷어가는 이제 정부 입장.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이제 성과를 이만큼 냈는데 우리 회사 이제 좋은 회사니까 많이 투자해 주세요. 이제 하면은 이제 매출을나 이익을 좀 부풀려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 보고 너가 돈 많이 벌었네 세금 더 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사실 그 이제 그런 어떤 중간적인 이제 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회계에서도 이제 그 회계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죠. 이제 투자를 받기 위한 어떤 회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제 또 작성하는 또 회계 자료가 이제 두 가지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이제 정부도 이제 사실 이제 그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까 그 누가 왜 따로 만들어 이제 막 이렇게 하지는 않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한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회계 자료 따로 그다음에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한 회계 자료 따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이제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우리 회사가 세금을 더 적게 내고 그냥 투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수치적으로 이제 그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어떤 회계를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계 종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 그 다음에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회계는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원가 회계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우리 회사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 우리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상태냐를 보기 위한 거죠.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중요하겠죠. 이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 이제 투자자들을 위한 이제 좀 이제 회계 자료 또는 만들고 그 다음에 정부에 이제 세금을 최소로 하기 위한 또 세무 회계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영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가 회계가 중요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요 국제 회계 기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IFRS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국제 회계 기준이 뭔지는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 회계 실무자들이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근데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계의 이제 이게 그 어떤 이제 회계를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이제 어떤 특성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재무회계 목적은 아까 이제 이제 뭐 투자자들을 위한 회계 장부가 있고 세금을 내기 위한 회계 장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이제 실질적 상황을 알기 위한 원가 회계가 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그래서 이게 회계의 이제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투자자와 채권자의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죠. 가정은 이제 발생 기준 계속 기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발생 기준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거래를 이제 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보면 외상 거래도 많고 물건은 줬는데 돈은 나중에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돈을 먼저 받고 물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물건을 주는 시점하고 돈을 받는 시점이 똑같이 이제 딱 1대1로 이제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요 기준을 이제 이 장부에 내가 기록하는 기준을 이제 뭐 그 이제 뭐 어음을 받은 뭐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뭐 이제 실제 현금이 들어온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 물건이 나간 기준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는 이제 회사 내부에서 이제 어떤 그 뭐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기업이라는 개념은 이제 회사가 올 한 해만 하고 문을 닫는다는 개념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하고 계속 이제 회사는 계속 이제 영속해 갈 거다.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기본 가정을 깔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래의 어떤 그 시점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 회사는 1년만 이렇게 영업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뭐 100년 이렇게 계속 한다. 이런 어떤 개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속 기업의 어떤 개념이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장비를 이렇게 이제 샀을 때 뭐 10억 주고 이제 자동 마운트 장비를 샀다 그러면 걔를 이제 원가에다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까내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올해 이제 뭐 한 해만 이렇게 끝나는 기업이면 뭐 올해 한 해 이제 장사하고 말 거라 그러면은 이제 뭐 아무 상관없겠지만은 이제 이게 5년 10년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에 맞춰가지고 걔를 이제 원가에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까내면서 이제 우리 그 장비 산다고 이만큼 썼으니까 세금 좀 까주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비용을 이제 그 뭐 5년 안에 이제 다 이제 할 건지 아니면 10년까지 갈 건지 뭐 그런 걸 결정한 그러니까 그런 결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기업이 계속 이제 생존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겠죠. 이제 그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이제 이해 가성성, 목적 접근,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일단 보기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와 이제 양식을 이제 뭐 똑같이 하던 해 가지고 이제 경쟁 회사와 이제 비교 가능 특히 이제 주식 하는 분들은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 비효수에는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 5가지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 뭐 부기 이런 거 할 때 이제 뭐 이제 자산을 어디 기록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회계학이라는 학문도 사회구의 한 분야로서 사회과학이 모두 그렇듯이 이론을 전개하는데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죠. 이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래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은 그 특성상 과학이죠.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론 전개의 단순화를 위해 비현실적인 가정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렇다면 해결을 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학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는 않지만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은 좀 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제 뭔가 우리가 회계는 이제 숫자적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이제 규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과정이 이제 필요하다는 이제 그래 회계 공준이라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있다. 요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기업의 실체에 대한 과정이 있고 계속 기업의 과정, 그 다음에 화폐 단위의 측정의 과정,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실체의 과정은 주주가 아닌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를 한다는 과정이다. 그 주주가 아닌 이제 법인 자체를 어떤 살아있는 어떤 이제 어떤 자의식이 있는 하나의 개체로 본다는 거죠. 주주와 기업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모든 회계 처리는 기업이라는 실제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업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기업 자체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계속 기업 과정 그러니까 한 해로 장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10년 이렇게 쭉 간다. 반대되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기업은 망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과정이다. 계속 기업의 과정으로부터 회계기간과 기간 손익계산을 위한 여러가지 개념, 수익 비용 대응, 그다음 충당 부채, 원가 배분 등이 도출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기업이 이제 5년, 10년 이제 계속 간다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약간 이제 특히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5년 안에 이제 뭐 다 틀어낸다, 10년 안에 틀어낸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화폐 단위 측정의 과정. 회계의 측정 단위는 화폐이고 화폐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서 지적 원가주의를 정당화한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이제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 아실 거고 뭐 저같이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은 뭐 정확한 뜻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계를 할 때는 그 당시 이제 어떤 환율이 있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달러 같은 경우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이런 이제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근데 물가도 변하고 사실 달러도 계속 이제 변하는데 그 변하는 걸 이제 다 그 반영을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화폐의 가치는 그냥 절대 안 변한다는 이제 그냥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연말에 이제 뭐 하기도 하고 뭐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이제 화폐는 뭐 그걸로 그냥 이제 거기서 영원히 간다 뭐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별 보고의 과정, 기업 실체의 존속 기간을 인위적으로 분할하여 회계 기간별 회계를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보통 이제 저기 그 대기업들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많이 하죠 이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회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 이렇게 어떤 사이클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거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팔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이제 그 회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 어떤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투자를 하면은 이제 물건 사는 이제 그 재료비 만들고 인건비 주고 공장을 짓고 하는 어떤 비용들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비용들을 이제 그 물건가에 포함해 가지고 물건을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남기죠. 이익. 그 이익이 이제 내 이제 어떤 자본으로 이제 되는 거죠. 이 자본은 이제 그 내가 이익으로 만든 내 순수 자본이 있고, 그다음 은행으로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빌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건 자본이 되겠죠. 이제 그건 내 돈이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으로 빌린 이제 그 뭐 재료를 사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빌린 부채와 자본이 이제 그 내 자본이 되는 거죠. 그럼 걔를 다시 이제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이제 비용을 발생시켜가지고 수익을 남겨 이제 요렇게 돈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이제 이 자산을 내가 이제 자본을 이제 부채와 자본을 통해서 이제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한다는 건 이제 뭐 인건비 주고 그다음에 이제 물건 사는데 재료비 주고 공장 짓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뭐 세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게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수익을 내는 지출, 그 다음에 수익을 내지 못하는 지출, 뭐 이런 게 이제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자산과 비용, 그 다음에 수익과 그 다음에 이제 부채와 자본,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우리가 수익이 증가했다, 재무제표상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그래가지고 절대 현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절대 현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안에 내면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보상에서 실제 현금 사정이 좋아야 경영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 직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이제 옛날에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제 그 현금 흐름표를 따로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따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시 시스템에서 이제 현금 흐름표라는 걸 이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제 이익이 뭐 진짜 뭐 한 10억 일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현금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저기 뭐야 이익이 났는데도 부도가 되는 그런 회사들이 옛날에 많았죠. 이제 특히 IMF 이제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많이 이제 내보내가지고 이제 장부상으로 이제 물건은 매출은 많았고 그걸 이제 다 이제 비용하고 이게 따지니까 실질 장부상으로 이익은 남았다는 거죠. 근데 물건을 사간 회사가 망해가지고 돈이 그냥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준 이제 돈이 이제 현금 입금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익인데 실제로 회사에 현금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이익이 현금이 아니라는 건 알아야 되고 그 이제 거기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물건을 주고 보통 어음을 받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어음은 이제 실제 수익으로 이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용하고 수익 빼면은 이제 실제로 저기 재무제표상 이익이 이제 예를 들어 5억인데 실제로는 이제 그 돈들이 이제 그 도움을 받은 회사가 이제 망해가지고 현금을 못 받은 거죠. 이제. 그러려면 이제 회사는 이제 장표상으로는 재무제표상으로는 이익이지만 실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현금 흐름도 이제 최근에는 중요해졌다.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알아야 될 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어떤 내가 이제 저기 자산을 이제 투자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비용을 발생시켜 가지고 매출을 이제 하면 이익으로 돌아오는데 요 선순환 구조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저기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자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부채가 얼마고 자본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뭐 주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투자자한테 받은 자본이나 내 자본이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재료나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저 은행에서 빌린 이제 그 현금이 얼마냐, 부채. 뭐 부채는 또 여러 가지 있죠. 이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이제 뭐 커피 같은 거 이제 뭐 저기 상품권 사는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다 이제 부채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소비자한테 미리 돈을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상품권을 내가 이제 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저기 매출로 빠지는데 그냥 상품권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채에 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자본과 부채를 이제 자산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얘를 투자를 이제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비용이 발생할 거고 뭐 전기세 뭐 공장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임금비라든지 재료비 이제 이런 게 발생하겠죠. 그 비용을 빼면은 이제 수익이 남는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빠지는 비용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익으로 돌아온 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기 또 하다 보면은 이제 이게 물건을 팔아서 이익으로 환수 안 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보면 이제 뭐 개발 비용 같은 거죠, 이제. 이제 시험 장비나, 그러니까 시험 장비나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전기 안전 이제 저기 규격을 따려고 그러면은 시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또 개발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이 개발 비용을 어떤 이제 원가에 보통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는 이제 이런 걸 그냥 돈만 먹고 그냥 기름만 퍼먹는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잘못 오인하면은 이제 회사 망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이런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이제 볼 때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빠지는 비용, 어쩔 수 없이 빠지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이제 내가 투자를 100% 했다 그래가지고 그 100%가 다 이익으로 돌아올 수는 없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빠지는 어떤 이제 이익으로 환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빠지는 비용이 어떤 개발 비용이나 시험 장비 같이 사실 이제 이제 이게 원가에 이제 우리가 제품 판매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이런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가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빠지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이제 이런 개발 비용이나 시험 장비는 이제 우리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이제 비용으로도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제 아주 이제 나쁜 비용도 있겠죠. 이제 그냥 쓸데없이 나가는 이제 이런 비용들. 그러니까 이게 회사의 어떤 이제 발전에 이제 기여를 못하고, 그런 이제 비용들이 개발 비용이나 시험 장비 외에 다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익에다가,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다가 비용을 빼면은 이제 순수 이익이 남는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뭐 차변, 대변 이런 게 요거는 이제 사실 뭐 실무자가 이제 알 필요는 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책 보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변, 대변으로 이제 하는 이제 이렇게 이유는 차변, 대변으로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 중복 이제 똑같은 걸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똑같은 거래를 가지고 이제 다른 관점에서 이제 보고 중복으로 이제 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복식부기의 원리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거래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변에는 이제 요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은 얘를 나중에 이제 연말에 가가지고 딱 합치면은 이제 중간에 이제 어떤 이제 기록이 잘못되지 않았다 오류를 이제 이런 복식부기의 원리를 이용하면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차변에는 이제 이 보면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차 대조표라고 그러죠. 이제 대변, 차변 대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차 대조표라고 얘기하는데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그다음에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걸 이제 차변에 기록하고 대변에는 이제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뭐 요렇게 이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은행에서 만일에 내가 이제 이 100만 원을 이제 빌렸다.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은 차변에는 이제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이제 100만 원 이제 은행에서 빌렸다고 이제 100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는 그다음에 이제 증가된 자산이 부채를 통해 이제 조달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부채 증가를 그러니까 자산 증가해가지고 1000만 원 기록하고 부채 증가해가지고 또 1000만 원 기록한다. 요렇게 두 개를 이제 똑같은 이제 은행에서 1000만 원, 100만 원 빌렸는데 이제 요걸 차변에는 자산 증가 100만 원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 증가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100만 원을 이제 사업을 잘해가지고 이제 갚았다. 그러면은 차변에는 부채 감소 100만 원, 그다음 대변에는 자산 감소 1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부채가 감소하면 당연히 이제 자산도 감소하겠죠. 자산은 이제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도 당연히 감소하는 거고 부채가 증가하면은 자산도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는 이제 우리가 똑같은 이제 거래를 보는 관점에서 이제 달리 해서 중복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얘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제 거래의 어떤 오류를 우리가 이제 수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 보면은 이제 거래 이중성과 거래가 발생하면 항상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또는 발생, 소멸 두 가지 측면을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거래 이중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재산이 증가했고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이 감소했다. 이제 이런 원인과 결과가 있다. 요걸 이제 차변과 대변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했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지. 결혼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 이제 사랑을 해도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헤어지거나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죠, 이제. 원인과 결과가 항상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걸 보고 원인적인 측면과 결과적인 측면 두 개의 어떤 다른 관점으로 중복 기재를 하는 게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런 어떤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이제 뭐 책도 한 6, 7권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한 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자료를 보면 이제 좀 나름대로는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좀 약간 보시기에는 좀 이제 짜집기 형식이기 때문에 좀 난잡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첫 부분에는 그 뒤쪽 부분은 이제
좀 아까 이제 실무적인 이런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고, 이제 개념적인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대부분 좀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어 이 댓글에 제 블로그 인제 주소를 넣어 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좀 뭐 자료 다운받아서 나름대로 공부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